후보 주도권 토론 12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 시간 충분히 보장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이게 뭐 토론회라기보다 뭐 간담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 우리 국민 앞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같이 여쭈려고 합니다만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인수위도 없어요. 네. 그리고 바로 선거 다음 날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임기 첫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그 같은 일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같으면은 이 가장 중요한 임기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1번, 2번은 어떤 게 들어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까? 뭐 사실 지금 단계도 이미 상당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이게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준비를 집행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순서를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을 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당장 우리 민생이 너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경수 후보님도 짧게 제가 이 문제는 좀 여러 개 같이 한번 의논하고 싶으니까 우리 김경수 후보님도 짧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지. 아닙니다.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문재인 정부 출범 때처럼 국정기획자문위와 같은 인수위를 대신하는 걸 긴급하게 구성해서 정책 공약을 정리해서 소위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내각 구성은 바로 착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빨리 시급하게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무너져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관세 전쟁에 대비하는 통상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 기구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대주셔서 좀 급해지네요. 네. 이런 그 생산적인 토론이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맞습니다. 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저는 경제 워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비상경제 대책회를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가장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일을 만약에 그 대통령 지시로 마치 트럼프의 행정명령처럼 경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지시로 또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딱 1번, 2번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일단은 사실은 경제 의논 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정이라고 하는 거를 즉시 아무렇게나 지시를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고 지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인사도 미리 준비 좀 해야 되겠고 경제 사령탑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공직자들의 상황 보고도 받아야 될 테고 그러나 어쨌든 그 중심은 저는 기업들의 뭐 수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테니까 힘없는 서민들이 지금 당장 살아나갈 민생 추경부터 저는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선거가 끝나고 바로 취임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뭘 해야 될지를 팀을 만들어서 그 의논을 하면 전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 100일 후에 할 일들에 대해서 인수위만큼은 아니어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준비를 해놓고 바로 뭐 예를 들면은 취임한 대통령 첫날 첫 행보부터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자 나는 감세를 동결하겠다. 또는 트럼프와 통화해서 상호 이익 동맹으로서 지금 관세 유예 나하고 바로 만나자. 만나기까지는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을 좀 하자. 관세 유예 조치가 지금 7월 9일인가 8일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있어서도 지금 아마 대선 전까지 추경이 과연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정리가 되면 뭐 2차 추경을 하든 정리가 안 되면 대폭적인 추경을 통해서 이 경제를 푸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김경수 씨한테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 정치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바로 해야 할 일 정치 문제로. 저는 이 첫 100일이 그 제7공화국을 여는 새 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제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다음번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까지도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김경수 우리 후보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저도 동감합니다만 5.18 민중항쟁의 헌법 전문수로 또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 또 저는 그 경제 개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쪽에 있어서 대통령이 되는 분이 가장 먼저 이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개헌은 해야죠. 개헌은 저는 뭐 대통령 중임제로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때 대체적으로 얘기된 뭐 결선 투표제 도입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다음에 천천히 시행될 텐데 그건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사실은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하고 많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업무 효율성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이 국민들 사이의 분열상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소위 통합이 가장 큰 과제인데 그러려면 야당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뭐 국민들과 토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이 저한테 후보님, 답변 주장. 네, 제가 잠깐만 그 이 후보님 말씀에 네, 네. 그 조금 더 토론을 하고 싶어서 네. 이 후보님 그 말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네.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 얘기를 제가 했어요. 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는 그 전에 약속한 개헌의 추진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든지 또 지난번 토론 때처럼 대통령실이나 국회 세종 이전은 일단은 용산을 썼다가 청와대 갔다가 하겠다든지 하는 거는 자칫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또 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미 3년 전에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개헌과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100% 의견 동의를 하셨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을 하고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드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경수 후보님도 이 새 대통령이 100일 내에 네. 가장 빨리 할 정치적인 이슈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개헌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은 개헌에 논의하는 정치 세력이 절대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과의 동거를 끝내야죠. 헌법 파괴 세력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고 한국 정치를 바로 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이후에 개헌 논의가 훨씬 신속하게 갈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개헌 논의하면요. 지금 헌법 파괴 세력들하고 함께 개헌 논의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년 임기 단축 부분은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일 이게 확정되면 취임 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임기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3년 전에 임기 1년 단축을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이제 지방선거 주기를 맞추자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이제 총선거 맞추다 보니까 3년인데 이것은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약속인 것이죠. 그때 대표님, 저 후보님 기억나십니까? 저하고 그 합의서에 사인하시면서 이것은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셨고 같은 생각이셨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3년 레임덕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가진 권력 먼저 나눠주고 내려놓고 진정성 가지고 해야 할 일들 개헌, 검찰 개혁, 기득권 깨기 쭉 나가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짧은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나오기 전에 봤는데 보수 유튜브 만나가지고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사실 같지가 않은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중간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이념 문제나 이런 것들로 너무 분열되고 대결이 격화돼 있는데 지금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다.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빠져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30초는 보장을 한다니까 그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지금 15초밖에 안 남았어. 네. 아니 개헌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일단 집권을 하면 상대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 거지.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원래 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시간이 없습니다만 친일파 과거사 문제는 모두 덮으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뭐 우리 이 후보님 그 본래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름지기 지도자는 이런 것에 있어 역사관과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2분 좀 넘었긴 했지만 그래도 답변과 또 거기에 대한 또 마무리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들어봤습니다.